네,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8번 문항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3 9월 모의고사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수능이랑 고3 지문을 많이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 어, 제가 느낀 점은 생각보다 기본이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었고요. 기본이라고 하는 게 구문 독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음, 굉장히 뭐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어렴풋이 이해하면은 답이 안 나오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예, 특히나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예를 들면은 문장으로 치면은 문장 일곱 단어가 되면은 만약에 내용이 너무나 쉽고 전형적이라면은 그 일곱 단어 중에서 한 세 단어만 알아도 일종의 뭐 소위 얘기하는 감독해라고 하잖아요. 감으로 독해를 한다. 그게 가능해져 버려요. 예. 그게 뚫려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곱 단어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거의 일곱 단어의 그 존재를 다 이해를 해야지. 왜 각 단어가 있는지 이해를 해야지 어, 다음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예시 같은 것까지 다 이해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뭔지 이거가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에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독직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독직해라는 말이 그냥 한글로 기계적으로 바꿔라 이런 게 아니라 지시사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살려서 직독직해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독직해 가장 미덕이라고 하면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마주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딱 마주하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 예, 그거를 따져나갈 수 있다라는 게 직독스키의 좋은 점인데 좀 그런 연습을 좀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럴 시간이 뭐 사실 뭐 시간은 내면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뭐 그거는 예,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중등 때와 초등 때 그때는 한 문장 한 문장씩 정직하게 직독직해 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고등 때도 그거를 하면 좋은데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일주일에 하나 지문 정도 아주 어려운 거. 본인이 왜냐면은 이 수능 독해는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문장이 기묘해요. 문장이 좀 기묘합니다. 기묘하다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A에서 B로 넘어가는 내용이 한 문장이라고 치면 다음 문장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문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능 질문 아무래도 압축을 하는 거다 보니까 A에서 바로 C로 가버려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잘 들여다 보면은 B가 숨어 있다라든지, B를 전제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야 되는 내용을 하나의 긴 단락으로 압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어 선택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 단어 초이스 되게 어색하다. 되게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황당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일상적인 영어가 있고 캐주얼 잉글리시가 있고 포멀 잉글리시가 있죠. 포멀하게 쓴 거라면은 문제가 안 돼요. 예, 포멀 잉글리시를 배우는 거잖아요. 예, 좀 아카데믹한 용어를 써가지고 예, 소위 얘기하는 그 고급 영어를 좀 뚫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로 완성도가 높냐?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글쎄요,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색한 워드 초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내가 글쓰기를 배울 글로, 예, 그런 모델이 될 모델 라이팅으로서 어, 삼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예, 서점에서 저스티스를 사가지고 예,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좀 그런 면에서 좀 기묘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기묘한 점은 예시가 너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압축적으로 썼고 워드 초이스 조금 어색한데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일반론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좀 설명해주고 그 다음 제너럴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제너럴만 쭉쭉쭉쭉쭉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허공을 계속해서 헤매는, 예. 계속해서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거시적인 이야기는 뭐 제 생각이지만 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끌어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 거시적인 이야기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지 못하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국가 이름이 나왔는데 그 국가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아, 그 국가의 한 동네를 집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 국가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가 주로 이르다 보니까 구체적인 모습이 오히려 내가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시를 만들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예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를 뭐 모든 글이 다 그렇진 않아요. 예, 되게 그래도 조금 예시스러운 것도 조금 있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 충분히 구체적이지가 않다. 예,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능 영어가 조금 기묘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좀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너무 압축적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워드 초이스가 좀 어색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이지가 않다. 너무 일반론 위주다. 예,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해봤을 때 좋은 글이냐라고 봤을 때는 좋은 글은 이해하기가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쉽게 써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배려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독자에게 뭔가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뭔가 추가적인 예시를 넣고 너무 호흡이 기니까 여기서 좀 자르고 이런 읽기 편하게 배려가 들어있는 글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의미로 문장이 너무 길죠. 그럼 이제 그게 다 부담이죠. 예시가 충분히 없죠. 그것도 독자 부담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드 초이스가 어색하죠? 그럼 그것도 독자 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부분을 독자에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어요. 예. 그만큼 독자가 헤매야 되고, 그만큼 독자가 예시를 본인이 스스로 떠올려야 되고, 그만큼 워드 초이스가 어색한 만큼 그만큼 독자가 이거를 좀 걸러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었구나. 뭔가 좀 일종의 라이팅을 해가면서 본인이 이 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어, 제가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글을 쓰면서
챗 GPT에게 많이 집어넣어 보면서 이제 크리틱을 이제 많이 받는데, 그때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글을 쓰면 독자에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수능 글을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 글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러면은 제대로 어려운 게 맞아요.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본질이 어려운 거잖아요. 예. 뭐 블랙홀의 뭐 실체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 본질 자체가 좀 복잡한 거,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글은, 그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현학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잘 이해를 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표현한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끝까지 이해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심플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클 산데 교수님의 글이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고, 굉장히 말 그대로 촌철살인이죠. 그러니까 핵심을 찌르는 그런 글쓰기가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수능 글을 읽을 때 조금 그런 의미로 글이 기묘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할 거라면 기묘한 글에 맞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죠? 예, 왜냐면은 뭐 세듀라든지 많은 이제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거기 나와 있는 글들은 정상적이에요. 예. 그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영어고, 네이티브들이 생각하기 영어다운 영어입니다.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영어를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부정적인 면은, 수능에 과연 대비가 되나? 음. 그러니까 연습 따로 수능 따로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따로 국법으로. 예. 그러니까 좋은 영어 예문으로 잘 배웠어. 천일문으로 잘 배웠어. 예. 근데 수능 영어는 그런 영어가 아니거든요. 기묘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험 대비가 그러니까 50%만 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50%는 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교재를 사가지고 열심히 그거를 독파한다고 해가지고 수능의 그 영어 문장 구조에 적응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만약에 진짜 수능 영어 틱한 독해를 좀 대비하고 싶다면, 아, 그 수능 영어 문장스러운 그런 그런 패턴으로 따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압축적인 글을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능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거의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적으로도, 예, 매번 달라요. 매번 다르고, 그리고 좀 더 낯설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질은 그냥 콩쥐팥쥐고 그냥 흥부와 놀부인데, 그거를 마치 무슨 뭐 제임스 조이스가 쓴 것처럼 어 뭐라고 할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는 것처럼, 뭔가 오히려 좀 무질서를 의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일부러 좀 무질서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알려주려고 하고, 예, 일부러 좀 제너럴하게 뿌옇게 뭔가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예시가 후반에 있거든요. 잠깐 나오는 예시를 가지고 결국 이 소리였어? 이렇게 좀 시시한 내용을 너무 그랜드하게 어 뭐라고 할까, 좀 허풍 같이 이렇게 써버린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수능의 화법에도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고3 수능 문제를 한번 다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라고 할까, 오히려 소리 내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리를 내 가지고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뭐 구문을 구문을 분석하고 단어의 뜻을 알고 정말 다 중요한데, 결국 그게 완성하진 않아요. 독해를. 구조 분석과 어휘에 대한 지식은 완성이 아니라 준비물입니다. 그거를 준비로 이제 의미를 이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읽어보셔야 돼요. 소리 내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인가를 체크를 하시고, 그거를 답지를 보지 마세요. 해설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단어를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묵히세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의미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독해력답게 독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이게 우당탕 풀어가지고 정답이 나오고, 또 우당탕 풀어가지고 이번에 또 맞추고. 근데 뭔가 찌뿌둥한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거는 저는 뭔가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 마치 그 단어장 있잖아요. 1대1 대형식 단어 시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펠링 주고 바로 한글 튀어나오고, 스펠링 주고 또 바로 한글 튀어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독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1대1 대형식으로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독해도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1대1 대형식 단어 암기법이 언어의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해라고 하는 거는 소리 내서 읽어보고 느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100%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처음부터. 그한 30% 느껴지면은, 그리고 느낀다는 거는 의지로 해결한다라기보다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딱 문장을 읽었는데 30% 정도 느낌이 왔어. 그럼 기다리다 보면 그게 40%도 되는 거고, 그게 점점 50%도 되는 거고, 그게 로딩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예, 읽어보면서. 그래서 뭐 저는 38번 해설하려고 하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문장을 삽입하는 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독직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유형이거든요.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s winter approaches, the length of the day shortens, the temperature drops, and plants, including trees, can detect this change. 자, 일단은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온도가 하강하고, 나무들을 포함한 식물들이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보면은 일단은 변화가 포인트죠. 변화가 포인트입니다. 일단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문, 이런 유형은 지시사 위주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It is worth pointing out that leaves don't drop to the ground because they are dying.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t은 가주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진주어로서 동명사 포인팅 아웃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짚어내는 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나뭇잎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들은 죽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또 수능 영어에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죽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뭔 소리냐면은 그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예, 죽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rather the tree initiates an active process of clever recycling code senescence. 저기 보시면 나무는 여기 앞에 여기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총칭의 더 트리죠. 나무라고 하는 종은 굉장히 적극적인 과정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여기 노화라는 단어를 줬죠. 노화라고 불리는 굉장히 클레버한 리사이클링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뒤에 정확하게 어떤 과정이 전개가 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clever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하다, 좀 플러스적인 이미지로 스마트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마이너스가 껴 있어요. clever라고 하는 건 좀 야가 빠졌다. 예,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금 이기적이다. 꾀를 쓴다. 조금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 뒤에 가보시면 a tree like an oak, for example, would struggle to survive through a harsh winter if it retained its canopy of leaves. 자, 일단 예를 들어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오크 나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나무가 있다. 근데 얘가 우드. 이 뒤에 보시면은 다 우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과거 상태라서 우드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정법이란 얘기겠죠? 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굉장히 가혹한 겨울을 지나면서 만약에 그것이 여기서 카노피라는 단어 얘는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 몰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독해를 하다가 텍스트 위주의 음, 텍스트 위주의 눈으로 보는 독해 소리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 보는 독해 위주로 하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기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카노피가 뭐야, 이거 도대체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보시는데, 카노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제 잎이 달리면은 그 잎들이 나무 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치 뚜껑처럼, 어, 잎들에 어떻게 보면 좀 그룹이 생기겠죠? 음. 그러한 것을 카노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가지들의 잎이 다 달려 있고 그 잎들이 이제는 하나의 뚜껑처럼 카노피를 이루게 되면은 그런 뜻이에요. 아, 그렇게 되면은 it would risk damage from strong winter winds. 자, 그것은 나무죠. 굉장히 강한 겨울바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될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And will lose more water. 그리고 수분을 더욱더 많이 잃어버릴 겁니다. From its leaves.
then it could draw up from the frozen ground. 얼어붙은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겠죠? 그래도 겨울이지만 물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입으로 날아가는 수분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 나뭇잎에 수분이 자꾸 날아가게 되고, 이 상황에서 if it didn't blow over, it would die of thirst. 계속해서 바람이 부니까 얘가 뭐 할 수 있어?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blow over 같은 경우에는 쓰러진다라는 뜻이고요. blow가 원래는 이제 때리다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불다에서 때리다예요. 불다가 이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바람이 확 불면은 뭔가 그것이 하나 펀치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blow over. 그것이 만약에 쓰러지지 않는다면은, 쓰러져서 죽는 게 아니라면 it would die of thirst. 그냥 갈증으로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뭇잎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나뭇잎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겨울이 이제 좀 너무 추운 겨울일 때 그 나뭇잎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음. 여기까지는 이제 우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예리한 관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It signals to them that it is time to lose their lips. 자, 그것은 signals. 자, signal이라는 게 동사인 거는 딱 보이시죠?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우드가 사라져 버렸어. 이거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 우리가 그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학이 아닌 거 아시죠? 어학이 아니라 관찰력이에요. 예. 관찰력. 어떻게 보면은 좀 순문 그림 찾기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어, 뭔가 차이점, 변화, 이런 예리한 어떻게 보면은 좀 조금 미묘한 것들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영어가 길러줄 수 있는, 영어 과목이 길러줄 수 있는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계속해서 뭐가 좀 달라졌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우드가 사라졌나 좀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틱톡치케를 강조한 이유가 좀 나오는데, 여기에서 it이 나오고 them이 나와요. 그것은 그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시그널이 삼형식이고 뒤에 목적어가 대절이죠. That it is time. 여기서는 당연히 비인칭 주어이시고요. 그들의 나뭇잎을 lose, 잃어버릴 시간이다. 그러니까 나뭇잎을 떨어뜨릴 시간이다라고 시그널을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틱톡치키가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나뭇잎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누구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들이 앞에 없어. 그렇죠? 앞에 여기 인만 나오는데 애초에 복수가 없고요. 당연히 나무들이겠죠. 음. 나무들의 잎을 떨어뜨릴 시간이라고 이거 똑같은 대상이지. 얘도 나무들이죠. 그럼 이시 누구냐 이거예요. 앞에서 지금 나무가 이시였는데 나무가 나무에게 시그널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일단은. 예.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시 가리키는 게, 이거를 읽어보면 뭡니까? 누가 신호를 줘요? 예, 겨울이죠. 겨울이 이제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댐이 누구예요? 플란트죠. 예.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서 플란트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들의 잎을 떨어뜨릴 시간이라고.
이거를 윈터로 볼 수도 있고 디스체인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겨울로 인한 변화, 그 추운 그 변화를 가리키는 게 it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t과 them과 there를 소홀히 봤다라면은 그냥 그러려니 했다라면은 헤맸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정확하게 it이 뭔지 하나하나씩 따져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딱 여기서 아니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죠. 뒤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First, however, trees carefully suck all of the useful nutrients out of the leaves, and then with surgical precision block up that pathway into the leaves.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시제가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 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앞에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황이었다라면요. 어, 이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상황이 아니라 그 겨울이 다가왔을 때 다가오면은 이 습관입니다. 습관 반복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사물의 일반적인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뒤에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이 주의 깊게 그 유용한 영양분들을 모두 빨아들입니다. 그 입에 있는 거를. 그리고 나서 surgical precision이라고 하는 거 외과 의사가 이제 수술을 아주 섬세하게 정교하게 하듯이 그러한 정확성으로 입으로 향하는 그 길을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입에다가 영양분을 이제 주지도 않는 거죠. 다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입을 죽이는 거예요. 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that blocked pathway 여기 앞에 있는 얘를 뭐 바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렴풋이 읽었을 때도 독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까 로딩이라는 말을 했는데 조금 로딩이 되면서 로딩이 돼도 초반에 예를 들면 한 30% 이해를 했어. 그 30%의 이해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바로바로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막힌 길이 그 나뭇잎의 그 아랫부분에 있는 기반에 있는 creates a weakness. 그러니까 이제 stem이라고 하는 게 줄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죠. 이게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스. 이 베이스에 이렇게 이제 영양분이 이제 가는 건데 막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weakness를 만듭니다. 여기가 이제 연약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색해 보인다 그런 표현이죠, 그죠? 굳이 creates a weakness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좀 이런 느낌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and in the wind 그리고 바람에 the leaves snap off 약해졌으니 이제 바람이 불면은 그 나뭇잎들은 snap off 하면 뚝 부러진다 이런 얘기예요. off가 분리될 때 off를 씁니다. and fall to the ground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나뭇잎이. 자, 그래서 26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38번 문제인데요.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의 지문마다 그 지문이 주는 교훈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음. 시제, 그러니까 동사가 이게 would가 들어가다가 would가 빠진다란, 예, 이런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미묘한 차이, 그런 것들을 좀 느껴내는 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예, 알려주는 지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따지는 게 역시나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본에 충실한 게 어찌 됐든, 예, 수능 영어가 기묘한 형태를 했든 뭘 했든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먼저다. 좀 이런 것을, 예, 전 개인적으로 틱톡치키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예, 지문이었습니다.